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동물의 환생 사례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동물의 환생에 대한 믿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으며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의 고리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인연이 한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생한 동물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징표들입니다. 이전 생의 상처나 특징이 새로운 몸에 그대로 나타나거나 이전에만 알고 있던 특별한 행동이나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영적 연결을 시사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살던 왕씨 부부의 이야기는 동물의 환생을 믿게 만드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왕씨 부부는 7년간 함께 살던 골든 리트리버 레논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레논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특히 왼쪽 앞다리 손목 부위에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레논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왕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레논이 그들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레논은 매우 영리하고 감정적인 개였으며 부부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씨 아내가 슬플 때면 언제나 곁에 다가와서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레논의 죽음은 왕씨 부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왕씨 아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몇 달간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레논의 유골을 집 근처 애완동물 묘지에 안장하고 매주 찾아가서 꽃을 바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레논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왕씨 아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왕씨 부부는 이것이 레논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2020년 5월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투안투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왕씨 부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손목, 정확히 레논의 수술 흉터가 있던 그 위치에 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점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크기와 모양, 그리고 위치까지 레논의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선천적 혈관종이라고 설명했지만 왕씨 부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레논이 자신들의 아들로 환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투안투안이 성장하면서 보여준 행동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레논이 즐겨 놀던 장난감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레논이 가장 좋아하던 노란색 테니스공을 보면 다른 어떤 장난감보다도 더 흥미로워했습니다. 투안투안이 2살이 되었을 때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왕씨 부부가 레논의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는 즉시 멍멍이라고 말하며 사진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레논이 평소 누워있던 거실 소파의 특정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서 누웠습니다. 이는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레논과 투안투안의 이야기는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험담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들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공통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고양이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존스 가족이 키우던 페르시아 고양이 프린세스는 특별한 흰 털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하트 모양의 흰 반점이 있었는데 이는 프린세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프린세스가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존스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히 7살 딸 에밀리는 프린세스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프린세스가 죽은 지 6개월 후 집 근처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새끼 고양이는 프린세스와 똑같은 품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귀 뒤에 하트 모양의 흰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고양이가 처음부터 존스 가족의 집을 정확히 찾아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프린세스가 평소 사용하던 침대로 바로 향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고양이를 프린세스 2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로운 프린세스는 이전 프린세스의 모든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에밀리를 깨우는 방식,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화장실 사용법까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말의 환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승마 선수였던 사라 톰스는 20년간 함께한 말 썬더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썬더는 왼쪽 앞다리에 독특한 흰 무늬가 있었고 특별한 점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썬더가 죽은 지 1년 후 사라는 말 목장에서 새로운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새끼 말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말은 썬더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흰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이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썬더와 동일한 점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말을 썬더이라고 이름 짓고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썬더는 마치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적응했고 사라와의 호흡도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일치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나카 가족이 키우던 시바견 하치는 매일 아침 가족의 막내딸을 학교까지 배웅하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치는 딸의 학교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치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타나카 가족은 매일 빈자리를 느끼며 지냈습니다. 특히 딸은 혼자 등하교를 하면서 하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치가 죽은 지 8개월 후 딸이 평소 하치와 기다리던 그 장소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하치와 똑같은 시바견이었고 목 부분의 하치와 동일한 털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강아지가 첫날부터 딸의 등하교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치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물의 환생에 대해 과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우연의 일치나 확증 편향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현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털 무늬나 반점의 위치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여러 특징이 동시에 일치하는 경우의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동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동물의 행동 패턴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학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환생 사례들에서 보고되는 행동들은 학습 없이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정보가 물질을 초월하여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양자 얽힘 현상처럼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는 연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의식이나 정보가 양자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식 연구 분야에서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식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들의 경우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뇌의 전기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패턴이 물리적 죽음 이후에도 정보장의 형태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환생에 대한 믿음은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에 바탕을 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윤회의 고리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 식물까지도 각각의 카르마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특히 높은 영성을 가진 동물들은 다음 생에서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이 윤회한다고 가르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반려동물들이 환생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별한 동물들이 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의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동물들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안내한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토템 동물의 개념을 통해 이런 영적 연결을 설명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동물들, 특히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고양이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매장했으며 내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켈트족의 전통에서도 동물의 환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와 말,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인간과 특별한 영적 유대를 맺을 수 있으며 이 유대는 여러 생에 걸쳐 지속된다고 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지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의 환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동물의 개성과 지능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자신의 동물이 고유한 성격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속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동물 환생 사례들이 더 쉽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슷한 경험들이 모이면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위안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발달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정성스럽게 장례 지내며 추모 공간을 만들어 기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동물 매체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인기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죽은 반려동물과 소통하려고 시도하며 때로는 환생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의 환생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동물을 잃은 슬픔은 때로는 가족을 잃은 것만큼 깊고 오래갑니다. 이런 상실감 속에서 환생의 가능성은 큰 위안이 됩니다. 왕씨 부부의 경우 레논의 환생 믿음이 투안투안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레논의 연장선으로 여기면서 더욱 각별한 사랑으로 돌보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육아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환생 믿음을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동물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던 사람들이 재회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큽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환생의 개념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돕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동물의 환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의식 연구, 유전학, 양자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환생 사례들의 유전적 연관성을 더 정확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동물의 의식과 기억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수준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발전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자적 보존과 전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의식이나 기억이 물리적 죽음을 넘어서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논과 투안투안의 이야기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왕씨 부부에게 투안투안의 붉은 반점은 단순한 태기가 아니라 레논이 남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작은 반점 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물의 환생 사례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든 그렇지 않든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며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유대는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고유한 성격과 감정을 가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들과 나눈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투안투안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레논의 흔적들은 왕씨 부부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 장난스러운 행동 속에서, 그리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레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재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레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안투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정한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